자, 리브라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죠? 비트코인의 창시자 누굽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이름 있죠?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라고 말은 많죠. 뭐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인터넷 들어가면 쫙 있어요. 1번 용의자가 그 일본 분이죠. 일본 할아버지 나오는데 난 아니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아니라고. 나 아니라는데 이러면서 뭐 이러는 형 있습니다. 형이 아니고 할아버지. 이름이 하필 사토시 나카모토인 거야. 이름이 그래서 나 아닌데 자꾸 나 시켜서 뭐라고 하는 분 있고 쭉쭉 후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이 형이 낸 게 비트코인 백서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니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백서 처음에 설명 가장 기초되는 설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의 특징이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100만 개죠.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초반에는 굉장히 캐기 쉬웠는데 갈수록 캐기가 어려워져요. 아시죠? 비트코인은 갈수록 캐기가 어려워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냐?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전에 비트코인을 창시했잖아. 창시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장 처음 시작되자마자 캐기 쉬울 때 창시했으니까 왕창 캐날 수 있지. 몇 개를 캐놨다고 얘기를 한다? 100만 개. 와 1300만원이라며 요즘에 1300만원에 100만개면 얼마요? 13조 정도 되나? 약 100만개를 들고 있을걸로 예상을 해. 100만개를 어느 월렛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월렛에 들어가 있겠죠. 이게 아직까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분석하면은 98만개를 소유하고 있다. 98만개 전혀 거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야 이거 찾으면 지금 가격으로도 13조야. 누군가가 13조를 어딘가에 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니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잊혀진 걸 수도 있고 어디에 뭐 셀 수도 있는데 얘 까먹었나? 까먹었을 수도 있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다 퍼졌을 수도 있는데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사실이라면은 상속 재산이 15,000달러 기준으로는 16조. 외장하드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쯤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 보면 그 외장하드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 하드를 찾으면은 그 하드가 13조원짜리 하드야. 이거 찾으면 돼. 찾으면 야 이거 완전 다이아몬드보다 한 1억 배는 비쌀 것 같은데 무게가 13조 16조면은 이것 때문에 사토시가 누구냐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왜 이걸 지금 혹시라도 나중에 세금 같은 거 없이 하려고 어떻게 어디서 숨긴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누군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니면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저보다 한 100배쯤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은 완전히 모르는 저같이 완전히 모르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게 비트코인의 백서입니다. 비트코인이 원래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비트코인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거잖아 우리 비트코인 이거. 간다 형 잡아 뭐 이걸 비트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우리한테 그거지. 우리한테는 뭐 이런 게 비트코인이긴 한데 물론 너와 나한테는 그런 의미지만 이게 변동성의 화신이잖아. 변동성의 화신으로 비트코인이지만은 원래 처음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이 사토시라는 아저씨가 만든 백서인데 한국말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금융기관을 신뢰받는 제3자의 역할로 사용하는 전자지불 방식에 인터넷 상거래가 의존하고 있다. 이 의존 방식이 누군가 중앙 집권적인 애가 신뢰를 해줘야 되는 원천적인 약점이 있어서 자기는 뭘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원래는 신뢰 기간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이거는 그 부차적인 일이고 원래는 신뢰기관 없이라는 게 뭐예요? 은행같이 아니면 감독기관처럼 중앙이 없는 센터가 없는 이거 디센트럴라이즈라 그러는데 탈중앙이라죠. 중앙이 없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돈을 아니면은 어떤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이게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 비트코인의 이 구동 방식으로 요 아래에 있는 작업증명이라는 거를 나오는데 용어가 어려우니까 딴 건 다 필요 없고 작업증명 방식이 뭐냐면 간단하죠. 간단해요. 우리가 어떤 너와 나가 딜을 해서 쭉 알리면은 여기 있는 많은 애들이 이 딜에 대해서 오케이 증명을 해주면은 우리 딜은 오케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다수결 원칙 뭐 그러잖아요. 그 노드에서 어떤 딜을 넣었을 때 우리가 전체 노드가 이걸 유효하고 받아들이면은 이 전체 노드에 다 그게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작업증명이에요. 어려우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런 방식에 의하면은 중앙 센터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어떤 그 지불하는 거 같은 거 센터가 없어도 이렇게 모두가 다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기록 저장이 된다. 이걸 모두가 기록하는 방식이죠. 그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걸 창안한 게 비트코인이었죠.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디센트럴 중앙이 없이 거래를 한다.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실은 비트코인보다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했던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블록체인. 이거를 통해서 이 아저씨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지금 만든 거고, 사실은 이 블록체인 아이디어가 정말 비트코인에 비해서 한 100배쯤 중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앙이 없죠. 중앙이 없는 상태에서 너와 내가 모두가 다 정보를 이렇게 쭉쭉쭉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오케이 하면은 하나의 딜로 인정을 하고, 오케이 하나의 딜로 인정을 하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모두한테 열려있고 중앙이 없는 가장 중요한 디센트럴라이즈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다가 비트코인을 입히면 비트코인이고 슈카코인을 입히면 슈카코인이죠. 뭐 몬코인을 입히면 몬코인이고, 이 기술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보다도. 뭘 입히느냐에 따라 문제니까. 자, 근데 아까 전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사방에다가 야, 나 이거 한다 라고 알린 다음에 모두가 다 이렇게 오케이를 하면은 그게 하나의 정보가 돼서 블락이 돼서 나머지들한테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한다 오케이 하면은 다 같이 오케이란 걸 통해서, 과반수를 통해서 오케이를 해서 블록체인으로 된다는 건데, 자, 이거를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전 이게 참 웃겼는데, 사람들이 너와 난데 저 블록체인 기술이 돼. 그럼 은행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저 이 그림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은행들은 뭘 꿈꾸냐면은, 야, 약간 그냥 블록체인이 돼. 그러면은 뭐가 없어질 수 있다? 오, 야, 금감원 없어지겠네. 야, 금융결제원. 야, 너와 내가 자료를 공유를 쫙 하면은 금융결제원 같이 나를 감시하는 중앙이 없어도 나 좋네. 야, 이거 진짜 좋은 기술이구만. 이렇게 꿈을 꿨지. 뱅크들은 이렇게.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없어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이 그림만 봐도 뭐가 느껴집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아이디어로 어떤 화폐, 지금 화폐에다 얹은 거잖아요. 통화 화폐를 얹으려면은 당연히 누가 반발이 세겠어요? 딱 봐도 누가 반발이 엄청 세겠니? 절대 이렇게 가면은 뭔가 큰 문제가 날 것처럼 말하는 게, 당연히 여기는 정부고 여기는 현재 금융기관들이잖아요. 여기가 이거를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이거 없이 한다는 거잖아. 이 세상의 혼돈을, 이분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혼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완전히 카오스잖아. 케이아스. 이 카오스를 어떻게 하려고 니들이 이걸 하냐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 딱 그림만 봐도 너 없어도 우리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화폐니까, 화폐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돈이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돈을 어디론가 보내. 그리고 거기서 어디론가 받아. 이게 우리나라 국내라고 칩시다. 그걸 중간에다가 이걸 보내야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그대로 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넣고 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은행이나 그런 걸 안 끼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 여기서 돌아가는 코인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 원화는 여기서 못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뭐 다 뭐 갖고 있으니까, 걔네 자료를 못 바꾸니까 걔네 자료를 바꾸고 뭐 정보를 바꿔야 될 텐데 그걸 안 해주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걸 대신 만들어서 원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뭐 비트코인으로 바꾸던지 아니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하던지 해서 비트코인으로 돌아다닌 다음에 이쪽이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죠.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원화로 만약에 환전되는 여기만 잘 컨트롤하면은 오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만 잘 컨트롤하면, 누가 보냈는데 누가 받는다만 컨트롤하면은 오케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국내라면. 근데 문제가, 이 코인주의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나라에서 나라로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 달러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원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라면은 여기서 비트코인을 받거나 여기서 받는 것만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컨트롤을 해서, 그나마 뭐 니네가 센터가 없네, 디센트럴라이즈네, 은행이 없네, 정부가 없네래도 여기만 끊으면, 이 고리만 끊으면은 뭐 니네 안에서 뭐 이거 뭐 장난감 갖고 놀아봐야 실제 현실로 돌아올 때는 우리의 규제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게 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글로벌하잖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상당히 여기를 어떻게든 정부나 아니면은 뭐 세계 뭐 많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하거나 여기를 뭔가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유롭게 넘어가 버리면, 물론 미국은 미국대로 여기를 감시하고 여기를 감시하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자유롭게 넘어간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넘어갈 수 있다면. 지금 뭐 1000억을 내가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여기로 1000억을 넘겨. 지금 우리나라 1000억을 1억 불로 바꿔서 넘기면 넘어가나요?
걸리겠지. 은행이 넘겨주냐 그거? 그냥 은행에 가서 죄송한데요 저 1,000억만 이렇게 바꿔서 1억 달러 저기 미국에 있는 어디 누구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실명 조사 들어가죠. 바로 금감원 조사 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 조사 받을 수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넘겨,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 금융 뭐 감독 기관들이 이거를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할 것인가. 이게 안 되면은 뭐 엄청나겠죠.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야 저기 좀 이상한 독재 국가의 형들이 이거 얼마나 하고 싶겠니. 물론 여기 중간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규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거를 주로 담당하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규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어떤 방식을 쓰냐? 좀 이따 결론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국가가 정해놓은 블록체인 거래소만 사용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만. 니들이 여기서 여기를 보내고 여기서 여기를 보내고 여기서 여기를 보내고 만약에 여기서 일로 보내도 이 라인을 다 우리가 감시 감독하지 않는 한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이해하고 뒤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처음에는 과연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을 것인가, 이걸 리브라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트코인은 화폐는 보통 가치죠. 가치 저장을 하거나 두 번째 교환이잖아요. 교환. 앞에서 보니까 야 교환은 될 것 같아. 뭐 대충 뭐 이렇게 되면 교환은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금처럼 한정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사토시 형도 비트코인을 2100만 개로 숫자 제한을 했죠. 이 가치에 대해서 펀더멘탈이나 이런 게 잘 없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막 이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자 과연 비트코인이 금처럼 절대 가치의 어떤 저장 기능이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죠.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리브라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현실과 연결된 값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답을 자기들 나름대로 내놨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허공에 떠있는 에셋이 없죠. 아래 에셋이 없는데 이따 리브라는 자기의 그 에셋을 바탕으로, 에셋백이라 그러는데, 에셋백이라 그러는데 기초자산이 있죠.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잠깐 요 말을 이해를 하고 보시고, 자 그러면은 규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게 진짜야?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게 뉴스거든요. 이 보시면은 암호화폐,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해외로 송금해, 해외에서 누군가 그 돈을 찾아, 그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럴 것 같기도 해.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외국한 거래법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보낸 건 알겠지. 여기서 내가 한국에서 있으니까 한국 거래소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나의 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보낸 건 알겠는데, 누구한테 보냈는지 저기 뭐 아프리카 어디 소말리아에 있는 어느 잘 듣지도 못한 은행 이상한 계좌로 보냈어. 누가 받았는지는 알죠. 요건 나와요. 여기 뭐냐, 여기 비트코인 여기와 여기는 누군지는 아는데 이거를 여기서 누가 받아갔는지를 국제적으로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처벌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저거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700억을 해외 송금했다가 이거 잡혀서 벌금형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은 코리아 프리미엄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코리아 프리미엄,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비트코인이 비쌌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은 여긴데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게 비싸니까 이 차익 거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때 당시 하루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널뛰던 때거든. 근데 이걸 보내서 받는데 뭐 한 2-3일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변동성을 감수하면서도 한국 셀 외국 바이를 한 거지.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먹자고 차익 거래를 들어갔어. 와 씨. 아비트라지를 들어간 거죠. 전문용어로. 고평가된 한국 비트코인 팔고 그 돈을 그대로 보내서 외국에서 그 정도의 비트코인을 산 거야. 그 거래를 했어요. 이걸 뭐 조금씩은 진짜 뭐 100만원 단위 1000만원 단위로는 모르겠는데, 야 이것이 1700억을 뭐 이거를 해서 뭐 돈은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벌금형을 받았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자금을 모아서 했을 텐데 해외로 돈을 송금했다 이거지. 비트코인의 이런 특성에 대해서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잠깐 좀 딴 얘기를 드리면, 요 사태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특징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워너크라이 사태라고? 어느 날 PC를 켰더니 PC에 내 파일이 암호가 걸려있어. 이거 뭐야? 왜 암호가 걸려있어? 보니까 잘 읽어보니까 암호를 풀고 싶으면은 비트코인을 나한테 보내라.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랜섬웨어라 그래. 사실상 바이러스. 어느 날 컴퓨터를 켰는데 내가 오늘 밤 12시까지 내야 될 나의 레포트에 암호가 걸려있어.
교수님한테 레포트를 내고 싶거든 10비트코인을 어디로 보내주세요. 이것이 아니면은 네 파일은 조금 있다가 날아갑니다. 뭐 이런 게 뜨는 거지. 이게 워너크라이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랜섬웨어거든요. 요게 굉장히 이 형들이 왜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했을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지. 잠깐만. 비트코인으로 얘네들이 달라는 이유는 당연히 누가 받았는지 추적이 어려우니까 달라고 했겠지. 당연히. 야, 그거를 달러나 뭐 원화로 송금하라 그랬으면은 그걸 내가 은행에 받으러 가는 순간에 나는 이렇게 하고 바로 이건데, 얘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걸 퍼뜨려 놓고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했을 때는 잠깐만, 이거 뭐야, 자금 세탁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게 2017년도예요. 이게 이 워너크라이 사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송금이나 수금이 기록돼요. 왜냐면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노드에 모든 기록이 있긴 한데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A라는 노드에서 B라는 노드로 돈이 갔다는 거는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해요. 지갑은 다 알지, 당연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블록체인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B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익명성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의 내용인데, 자, 근데 비트코인이 처음에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면 요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최근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인을 하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진짜 한 5%도 안 돼요. 이걸 듣고 관심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95%는 스스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요. 새로운 아이디어. 야, 잠깐만, 코인은 모르겠고 아까 전에 그 이렇게 쭉 돼 있는 블록체인이 너무 멋있어. 블록체인이 너무 멋있어. 야, 그러면은 지금 코인만 지급결제 송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예 그냥 간단하게 무식하게 설명해서 계약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을까? 코인만 뿐만 아니라 계약까지 여기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스마트 컨트랙, 계약이잖아요. 계약. 똑똑한 계약. 콩글리시로 하자면 똑똑한 계약까지도 블록체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등장한 게 이거죠. 우리가 이더리움 하는데, 이더리움이 원래 코인이 아니잖아요. 이 나오죠. 플랫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 스마트 계약 자체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낼 수 있다. 그게 이더리움 플랫폼입니다.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면은 좀 뭐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제 코인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을 보낼 수도 있어요. 너와 내가 집을 살 수도 있어. 그게 이런 플랫폼에서 모두가 다 동의를 한다면. 여기서 쓰이는, 플랫폼에서 쓰이는 코인을 이더리움 코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얘기할 때, 리브라를 얘기할 때 꼭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게 있는데, 비트코인이 왜 저렇게 변동성이 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코인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게 뭐예요? 이거 코인하는 형들은 모를 수가 없는데 포크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포크, 하드포크라 그러죠. 하드포크. 이게 무슨 소리냐? 모르는 분들이 보면 정말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드포크가 뭐냐?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코인,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어떤 상황이,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이 좀 잘 나가고 있었어.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뭐 해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자, 업데이트를 해서 속도가 좀 빠른 걸로 바꾸자라고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합의가 안 돼. 아니면은 해킹이 발생해. 해킹이 발생하면은, 해킹을 발생해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더리움에서 실제로 발생했는데 한 8천억 정도, 예를 들면은 코인을 누군가 해킹으로 가져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뭐라고 주장해요? 백섭하자. 이거 백섭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거 8천억을 띄었어. 예를 들자면, 야, 이거 백섭하자, 백섭.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자. 전문용어로 백섭이잖아요. 우리 MMORPG 많이 하는 얘기는 알죠? 다 백섭하자 그러잖아. 그래, 백섭하자. 롤백 하자는 거잖아. 롤백. 야, 지금 얼마를 뜯어갔는데 애들이 8천억 뭐 1조 이렇게 날라갔다고 치면, 야, 그래, 백섭하자고, 그래 하고 백섭을 하는데, 문제는 다 같이 백섭을 한 거를 하면 되는데 꼭 여기서 백섭 안 하고 기존 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 이게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순식간에, 이게 슈카코인이라고 칩시다. 슈카코인이 기존 슈카코인과 새로운 슈카코인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돼요. 간단하게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은, 리니지 서버가 어떤 사설 서버가 생겼어. 사설 서버가 생겨서 리니지 사설 서버를 없애기 위해서 리니지가 백서버를 해요. 야, 사설 서버 불법이야. 너희들 정규 서버만 써 하고 정규 서버 일로 만들어. 근데 사설 서버가, 야, 나도 리니지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 리니지가 리니지 사설 서버하고 리니지 본섭 서버로 나뉘어. 둘 다 자기가 맞대.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이더리움이건 슈카코인이건 리니지 코인이건 코인 양이 얼마가 됐어요? 2배 됐어.
야 이게 뭐야? 야 여기 나는 여기서도 레벨이 80인데 여기 오면 레벨이 2야. 나는 82야 2야. 잠깐만. 야 이거 뭐 이래 이거. 그 갑자기 여기서 어떤 애가 자기는 90이래. 순식간에 서버가 나뉘면서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뭐 이런 게 다 바뀌어버려. 형 그 형 뇌피셜 아니냐고. 실제 일어납니다. 하드포크라 그래서.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했어. 야 안되겠다 우리 해킹 복구한다 하고 일로 갔는데 그럼 이거를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우린 싫어. 기존 이더리움을 그대로 갈 거야. 잔류해요. 순식간에 서버가 2개가 됐어. 이게 뭐야 이게. 야 이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동성 끝내주겠죠. 그리고 사장되거나 도태될 수 있겠죠. 이 중에 하나가 사장되거나 이 중에 하나가 더 뜰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지. 리니지 사설 서버가 망할 수 있겠지. 당연히 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예 그냥 없어지면 상관없는데 이게 무슨 멀티 유니버스도 아니고 이게 변동성이 끝내주겠죠. 이럴 때 어디가 막 둘이 막 싸우고 물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수결해서 이걸 날려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더리움에서만 발생했냐? 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무슨 비트코인 이게 다 하드포크예요. 이게 다 비트코인이에요. 나뉘는 거야 이렇게. 포크가 계속 무슨 사태 하면서 이렇게 나뉘어.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붙은 게 많어. 뭐도 있고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챌린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기니까 이 가격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유동성이 가장 좋은 게 당연히 살아남겠지만은 이게 막 분열을 하게 돼서 물론 이런 게 나중에 다 죽고 하나하나 2개가 살아남아서 계속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지죠. 유명하잖아 이 아저씨. 누구예요?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우지한이라고. 비트코인의 하드포크를 일으켰죠. 비트코인 캐시가 만들던 이 형이 끝까지 주장해서 하드포크를 합니다. 아까 전에 참 나뉘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해서 나뉘면서 나뉘기 전까지의 기록은 둘이 똑같이 가져가요. 나뉘면서 따로 가는 거예요. 리니지 신서브를 만든 거지. 그 전까지 내용은 똑같이 가져가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드포크가 너무 많이 돼버리면은 정말 개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뜩이나 펀더멘탈 가격을 예측하기 힘든데 저런 하드포크가 일어나면은 가격 변동 끝내주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거? 야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이 춤추는 나의 마음과 너와 나의 스웩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니까 너와 나의 스웩을 순식간에 느낄 수 있잖아. 하드포크가 뭔진 모르겠지만 변동성 하나는 거의 끝내. 여기 있다가 여기 왔다가 지금 여기 왔죠. 지금 1300 얼마야? 1200불이냐? 12,000불 13,000불 가잖아. 끝내주겠죠. 나의 스웩을 봐라 이러면서 움직이니까. 요즘에 또 이렇게 리브라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이제 리브라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코인의 특성을 이제 어느 정도 봤죠. 이번에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가 뭐가 다르고 왜 더 세계 은행들이나 지금 정부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를 보면 자 리브라도 백서가 있어요.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 백서를 잠깐 보면은 얘네 목표가 뭐냐? 똑같습니다. 사실 목표는 간단하게 간편한 형태의 화폐와 금융을 제공하여 모든 이들에게 금융의 자유를 주겠다. 아까 나오죠. 탈중앙 블록체인과 낮은 변동성. 이게 기존의 비트코인하고 아니면은 저런 타 암호화폐하고 약간 다른데 없었진 않았어. 이런 암호화폐가 없던 건 아닌데 낮은 변동성의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아까 얘기했죠. 한마디로 계약서를 옮길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금융혁신의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게 앞에 처음에 시작인데 중요한 거는 낮은 변동성입니다. 왜 낮은 변동성인지 뒤에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내세우는 거는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는 니들 돈 보낼 때 은행에서 수수료 때 지급결제 시스템 또 통과해 또 저쪽에 받을 사람 은행에 또 수수료 때 양쪽에 은행에 수수료 떼고 가운데 망 통과할 때 수수료 떼고 니들 너무 비용이 크지 않냐. 이런 비용이 크다. 그러니까 송금이나 결제하는데 수수료를 지불해서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도 어렵고 서류 작성 이런 것도 어렵지.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너에게서 누구에게나 다이렉트로 해줄게. 이건 멋져. 다이렉트로 해줄게. 개방형 플랫폼이고 누구나 인터넷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이게 중요한데 통제권을 줄 수 없다는 거는 화폐가 통제권이 없다는 거는 국가나 어떤 국제기구조차도 통제할 수 없다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돼요. 뒤에서 조금 더 읽어보면은 거의 선언문이에요. 우리는 뭐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겠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얻은 과실을
우리 스스로, 이게 탈정부스럽죠.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가 있다. 우리는 전세계 경제와 상거래의 개방성과 실시간성과 저비용성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중앙 거버넌스 형태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면은 얘들이 주장한 이 리브라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만 진짜 잘라왔어요. 안 중요한 거는 별로 안 잘라오고. 리브라 프로토콜은 계정을 현실의 신원과 연결짓지 않는다. 야, 이게 통과될까? 이렇게 리브라가 현실의 신원과 연결짓지 않아도 아까 전에 정부 당국은 뭘로 연결을 지으겠어요? 당연히 이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라도 연결을 지으려고 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연결 안 지으면 야, 개판 5분 전에 정부는 어떻게든 연결을 짓겠지. 이 보통은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 거래를 할 때는 이 코인 거래에서만 현물로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의를 해서라도 당연히 현실의 신원과 연결을 짓겠지. 그게 아니면 지금 리브라 자체는, 리브라 프로토콜은 계정을 현실의 신원과 일단 연결을 안 줘. 심지어 한 사용자가 복수의 키페어를 생성해서 복수의 계정을 만들어. 내가 여러 개를 만들어. A, B, C, D, 슈카 1, 슈카 2, 슈카 3을 만들어도 어떤 사용자가 사용하는지 복수의 계정들 사이에 내재된 링크가 없어요.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야. 야, 그럼 뭐 개판 아니냐. 처음에는 뭐 자기들 쭉 나오는 창립 멤버라고 표현하는데 창립 멤버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좀 허가형으로 가겠지만은 나중에 가겠다. 자, 그리고 이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까 자체는 투표인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창립 회원들이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투표를 통해 리저브, 보유금을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보유금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리브라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리저브가 있어요. 리저브가 무슨 소리냐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기초 자산이 있어요. 기초자산이 뭐냐면은 보통 뭐 유로와 달러와 뭐 많은 걸로 만들어 놓은 뭐 채권이나 뭐 이런 지금 현재 쓰이는 이런 기초 자산들을 가지고 이 자산을 바탕으로 리브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의 변동성과 리브라의 변동성이 연동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브라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겠다는 말은 비트코인처럼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뒤에 그 에셋 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 유로와 등등등등 많은 걸 합친 거를 기반으로 거기에 연동된 새로운 국제 통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지금 리저브가 있다. 리저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각도 합니다. 리저브에 따라서 리저브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보유금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줄이거나 하면은 소각도 하고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리브라 연합이 보유금 수요에 반응하는 거예요. 보유금이 늘고 주는 거에 따라 토큰이 발행되고 소각하고 하겠다. 뭐 이런 발행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야, 정부가 이걸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구 들죠. 기본적인 걸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안전하고 확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기반이다. 블록체인 직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제 자산, 아까 말했던 리저브죠. 에셋을 실제 자산을 뒷받침해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겠죠. 당연히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을 두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이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을 스위스에 둡니다. 나를 못 건들게 하기 위해서 중립급 스위스에다가 이제 두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단위가 리브라고,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 예비 자산은 뭐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뭐 이런 실질적인 리브라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어떤 쓰이는 자산들로 가치를 뒷받침하겠다. 기존 암호화폐하고 다른 거예요. 요게 딱 다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화폐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발전하면은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언어를 넣어놨어요. 자기들은 무브라고 표현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넣어놔서 스마트 컨트랙트, 아까 말한 계약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새로운 언어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리브라라는 돈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약도 자기들 체인 내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 설계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쭉쭉 백서 내용이거든요. 말로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면은 이거 무시무시하죠. 익명을 기반으로 하겠다. 사용자가 실제 세계의 신분과 무관한 복수의 주소를 가지는 걸 허용한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누구한테 보내고 누가 누군지를 이거 모르게 하겠다는 거잖아, 프라이버시라는 게. 점점 세게 나오고 있어요. 세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디다 만든다?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야, 무슨 비밀 결사 조직이냐?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헤드쿼터를 두고, 야, 이거 무슨 비밀 결사 조직 만드는 것 같아. 점점 무시무시하게 가는데, 어소시에이션을 둔 다음에 국제적인 기관을 목표로 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리브라를 만들 때 우리 어소시에이션이죠, 이 페이스북 중심으로 한 어소시에이션은 리브라가 글로벌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앱을 만든 개발자들의 생태계를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하겠다. 우리의 성공은 뭐냐? 세계 어느 곳의 개인이나 법인이 즉각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산에 접근하고 자산을 보내고 자산을 결제하고 자산을 뭐 저축하거나 누구한테 주는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야, 그 어마어마한 규제들이 있을 텐데 됐고 그냥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에게 금융 포용성을 제공하는 큰 힘이 되겠다는데, 마지막으로 리브라의 목표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세 줄로 표현하면 오픈소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실제하는 자산의 보유로 한 독립 어소시에이션에 의해 운영되는 통화입니다. 다른 거하고 다른 거는 요게 좀 다르죠. 실제하는 자산의 보유가 있다, 에셋백이 있다, 요거를 관리하는 독립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게다가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쫙 그 서명해서 올라가 있어요. 자, 이게 발표됐어.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이게 발표되면은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옵니까? 세계 통화 당국이 경악을 하고, 야, 이거 딱 얼핏 들어도 이거 미친놈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허허, 왜 그럴까? 당연히 일단 페이스북이 27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는데, 이 리브라를 통해서 서로 그렇게 막 송금이 결제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거에 날아갈 수도 있겠죠. 마치 페이스북에서 메시지를 공유하듯 손쉽게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페이스북에서 우리 페북 메시지 날리잖아. 페북 메시지 날리다가 옆에다가 뭐 하나 타닥 치면 글로 돈이 가는 거야. 패매처럼 난리나. 패매처럼 가. 그럼 패매처럼 봐도, 야, 근데 이게 아무런 제한 없이 이게 된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겠어요? 어디겠니? 당연히 유로죠. 이게 뭐야 이게? 유로를 사실상 대체할 수 있잖아. 잠깐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그딴 걸 니들이 하면 이제 유로존은, 야, 우린 뭔데? 이거 물음표를 띄우는 거잖아. 야, 그러면은 유로 가치가 마음에 안 들어. 야, 그러면 나는 리브라를 써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니, 뭐 그리스나 독일 뭐 이렇게 쭉 나라들이 있는데, 야, 누구는 유로가 마음에 안 들어. 야, 난 리브라로 간다. 잠깐만. 리브라가 허용되면 독립된 통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유로화를 지키려면은 이는 반드시, 프랑스는 절대 반대. 지금 장난치냐고 지금. 야, 우리 뭐 하라고? 니들이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 지금. 야,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글로벌 규제 이슈. G7 중앙은행들이 모두 나서야 된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장은 뭐 꿈 깨라. 니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지금 이미 우리는 효율적인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새로운 걸 만들면 되겠냐. 지금 뭐 기존 이 정부와 이런 은행들은 지금 이거지 이거 지금 장난치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G7은 지금 전담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리브라가 기존의 법정화폐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리브라는 독립적인 통화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유로화 붕괴. 야, 우리 씨 뭐하라고 지금. 프랑스하고 지금 얘들은 장난치냐고. 우리 뭐하라고. 유로화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저렇게 정말 익명으로 저렇게 건너가면은 정부들이 물론 규제를 최대한 하겠지만 저걸 만약에 피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라 그러는데 얘네가 왜 등장하는지는 뭐 뻔히 알겠죠? 아시겠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등장하면서 안 된다, 니들은 무조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송수신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된다. 나오죠. 송수신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지침을 특정,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용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특근법이라 그러거든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되면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송수신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라는 게 아까 전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잖아요. 보내는 사람은 알 수 있을 수도 있어. 자기네들 국가에만 있으면. 월렛하고 자기 주인하고 실제로 이어지게 자기네들 국가에만 있으면 보내는 사람 A는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이게 나라를 넘어가 오버시에서 어느 나라인가 들어가서 어떤 B라는 월렛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과연 찾을 수 있냐는 거지. B를 누가 받아갔는지 이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부 다 연결해놔야겠지. 이거를 만약에 알고 싶다면.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모르잖아. A에서 B로 간 거는 알 수 있어도 A가 누구고 B가 누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라밖에 모르잖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자기 나라밖에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로 넘어간 것까지 다 알려 그러면 A, B, C, D, E, F, G, H, I, A1, B1, B2, B3에서 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다 연결해서 전부 다 실명제가 된 다음에
지금 은행 계좌처럼 누가 누군지를 모두 다 알아야 이게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얘들이 말한 지금 초강력 규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나오죠. 암호화폐가 병렬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모른다. 요거를 이제 뭐 좀 쉬운 말로 바꿨으면 암호화폐도 누가 누구의 뭔지 기록을 남겨라. 하지만 지금 이 IT 쪽에서는 이게 고객이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알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도 반대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too big to powerful한데 니들이 이런 힘까지 가지면은 안 된다. 우리는 페이스북이 이런 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하는 거를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스위스 은행에다가 하는 거를 허락할 수 없다고 지금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이란 분도 뭐 청문회 요청하고 막 지금 이거 안 돼, 리브라 안 돼, 니들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나와 있는데 하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축제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축제다. 야야 어머 저 형들이 대신해주네 해서 우리는 축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1200만 1300만 원 넘어갔고요. 저 페이스북 잘한다. 뭐 그런 거와 별 상관없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쭉쭉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비트코인 형님들 이렇게 했다가 한번 이렇게 갔는데 다시 지금 저 와일이 존나면서 지금 쭉쭉 가고 계십니다. 쭉쭉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코인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요게 사실은 페이스북만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페이스북만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쟤네들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한 거고 이걸로 좀 유명한 분이 이분인데 데레비 다이먼 회장이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잖아요. 저 회장 아저씨가 옛날에는 비트코인 사기라 그랬는데 이제는 암호화폐를 직접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냐? 다이먼 회장 아저씨가 만든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던 발언을 후회한다. 나도 만들겠다. 나도. 형이 뭘 만들어? 뭘 만들긴? JP 모건 코인을 만들었어. 형은 뭔데 만들어? 야 나는 달러와 1대1이야. 너희들은 에셋 백이지.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슨 귀찮게 에셋을 만들어. 그냥 1대1이야. 그럼 달러 쓰지 뭐 하려고 니들 거 써. 달러는 은행과 은행을 거치고 중앙에 있는 결제 시스템을 거쳐야 되니까 비싸지. 송금하는데 비싸. 야 우리는 JPM 모건 코인을 사용하시면은 이거 그냥 블록체인으로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니까 수수료가 싸. 수수료가.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대신에 야 이거 뭐 한게임 머니랑 똑같잖아. 그러면 뭐 굳이 그거 블록체인으로 보냈을 뿐이지. 야 한게임 머니 뭐 신세계 백화점 코인과 다를 게 뭐 있어. 그렇게 송금할 때만 쓰라면은 이거 뭐야 이게 뭐 문상 송금이요? 이게 하여튼 뭐 이걸 만들었어요. JP 모건 코인 이걸 만들어서 싸다니까 니들이 해외 송금을 할 때 우리 JP 모건 이거 있잖아. 신뢰도 높지. 야 니들 달러로 보내면 수수료 비싸니까 달러는 우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냥 우리 사이에 있는 모건 코인을 여기로 보냈다고 니들이 인정을 하면 여기서 빼줄게. 우린 여기도 달러가 있고 여기도 달러가 있으니까 옮길 필요가 없어요. 옮길 필요가 생각해보니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니들이 달러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려면은 비용 많이 들잖아. 그러지마. 양쪽에 다 있으니까 가만히 내비두고 달러는 내비두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코인만 왔다 갔다 해라. 그럼 송금액이 거의 없다. 되게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그럴듯은 한데 이게 그럴듯은 한데 뭐 그걸 굳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뭐 형 뭐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 뭐 그럴듯한가? 뭐 저 형 말에 그럴듯한가? 모건 체이싱이 저러니까 딴 데도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해야지. 야 골드만삭스도 애플하고 손잡고 나도 뭐 잠깐 이게 그런 데였어? 스타벅스. 야 스타벅스 왜 나오는 거야? 스타벅스 커피 살 때 이거 뭐 블록체인 코인으로 사면 빨리 주나?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뭐 그런 건가? 뭐 좀 빨리 주나 보지. 야 좀 빨리 주나 봐. 이거 뭐야? 사이렌 오더를 할 때 자기들 코인을 하면 좀 빨리 주려나? 하여튼 뭐 글로벌 비트코인 은행을 뭐 스타벅스가 뭔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여기만 하냐? 당연히 아니죠. 대삼성도 해야지. 거기만 하냐? 에이 부산시도 부산시는 코인은 아니지만 부산시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산시도 하는 나라야. 샘숭만 하지 않아요. 부산시도에 좀 있으면은 동작구나 서초구도 할 수 있어요. 동작구나 서초구 좀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블록체인으로 뭐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 그냥 뭐 물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 저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뚝 들어보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죠. 전 세계가 인터넷 망으로 연결이 돼 있듯이 근데 인터넷 망 사이에는 지금 뭐 많은 규제가 있잖아요. 중앙에 센트럴한 규제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모두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다 통과하고 다 규제를 지나가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게 없이도 되려면은 블록체인을 해야 된다. 여기 중앙에 뭐가 없잖아요. 니들이 기록을 안 해줘도 우리끼리 알아서 기록할게. 그러니까 니들은 필요 없어.
지금은 중간에 누가 있어서 얘가 기록을 해줘야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가 됐는데, 야 아니야 아까 전에 봤지 작업 증명 이런 걸로 우리가 다 기록을 할게, 우리가 다 기록할 테니까 너 좀 꺼져줄래? 이거잖아요. 너 좀 꺼져라, 나머지는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럼 당연히 중앙 입장에서는 님들 장난치냐고. 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뭐 그것들을 다 피해간다는 거니까 중앙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굳이 통화가 아니더라도,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 나왔죠. 굳이 통화가 아니더라도 이걸 통하지 않고도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록을 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되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데 쓰일 수 있겠죠. 상상만 해봐도, 누가 봐도 만약 스마트 컨트랙트가 좀 발전을 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약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뉴욕 아파트를 블록체인으로 살 수도 있겠죠. 굳이 뭘 안 껴도 여기 앉아서 뭐 파리에 있는 뭐 택시를 살 수도 있겠지. 자동차를 산다거나. 이게 좀 더 발전을 하면 코인이 없어도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거래를 하려면은 중간에 뭔가 블록체인에서 유용한 화폐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암호화폐죠. 그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글로벌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등장한 게 리브라죠. 근데 너무 공격적으로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제 금융 시스템, 누가 중앙이 없어도 뭐 어떤 계약이건 차를 사건 뭐를 사건 뭐를 하건 다 블록체인으로 될 것 같아. 하지만은 물물 교환은 안 되니까 요 중간을 이어주는 화폐가 필요해. 그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이더리움이나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걔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포크 같은 문제가 있어서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단 말이야. 중간에 두 개로 나뉠 수도 있고 몇 개로 나뉠지 모르잖아, 하드포크 같은 게 발생되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불안전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자산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 있는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는 통화를 만들어줄게. 그게 페이스북이 바라는 리브라.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어떤 모든 금융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리브라가 될 수 있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그럼 우리는 사실상 중앙이 없어지는 블록체인의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하게 만약에 이게 진짜로 사용이 된다면은 전 세계의 어떤 지급 결제 유통을 하는 통화를 손에 쥘 수 있겠죠. 야, 이게 될까? 될 것 같아요? 중앙이 없어도 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거래 플랫폼이, 이 블록체인 플랫폼이 어디까지 발전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무슨 계약이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온갖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온갖 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여기 앉아서 뭐 러시아에 뭐를 사고 뭘 여기 팔고를 모든 계약, 집 계약, 뭐 심지어 변호사 계약도 할 수 있을걸? 어떻게 여기다가 뭘 넣으에 따라서 이 모든 거를 하는데, 어쨌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하는데 통화는 필요하니까 물물 교환은 안 돼서 그 통화를 누가? 나? 리브라가 하겠다. 내가 할게. 형들 내가 할게. 야, 니 다른 채널 다른 통화 봤잖아. 하드포크 이런 거 하면은 변동성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미 그게 페이스북이 주장하는 리브라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은 진짜 블록체인을 통한 이 수많은 모든 서비스를 점령할 수 있겠죠. 점령할 수 있는데 너무 공격적이어서 이게 중앙 정부나 아니면 은행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타협을 안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20년 6월 정도에 실제 상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현금으로 바꿔질 때 규제를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좀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시행이니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들어갑시다. 안녕.